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광주방송 총국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래 사회, 광주 전남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명력 넘치는 땅과 친환경 먹을거리, 아름답고 깨끗한 산과 바다, 삶의 활력을 찾는 휴식공간 남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생명공간 프로젝트 남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광주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네,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최근에 노아스나 휴먼 네이처 같은 개념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광주 전남 지자체들도 이런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국장님. 네. 먼저 오석규 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황혜주 교수님, 김남표 회장님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게, 우리 지역의 어떤 보존 자원, 특히 어떤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기능성 식품을 갖다 만들거나 아니면 의약품 수준까지, 생의학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겸허하게 반성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연구소를 세워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약초랄지 아니면 그 식자재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성분이 있고 인체에 어떤 유익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축적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도가 앞으로 비교우위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생물 산업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로아수랄지 휴먼 네이처 이런 컨셉에 맞는 그러한 시책으로서 첫째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은 일단 친환경 생명 농업의 중심지, 결국 현재도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의 5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결국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서 결국은 친환경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천일염, 울금, 황칠 이런 천연자원을 어떤 산업화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건철 연구실장님께서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패스트 푸드, 어떤 패스트 시리, 아주 빠른 사회, 빠른 음식 이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전통적인 그 문화를 갖다 향유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가고, 네. 그러한 취지의 슬로우 시티를 아시아 최초로 4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슬로우 시티 운동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해 나가고, 이 슬로우 시티에 걸맞는 관광 상품이랄지 슬로우 푸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산업화해 나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내에 주거 환경이랄지 마을이랄지 도시개발 이런 데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좀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 프로젝트랄지 이런 기업 도시를 네.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제로 운동을 갖다가 벌린다든지 네. 이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고,
또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네. 그러한 인증을 받는 노력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남이 친환경, 결국은 뭐 로하스 이러한 브랜드 전남하면 그러한 브랜드가 연상되도록 그런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친환경 농업에 걸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남도가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방금 우리 조 국장님 말씀대로 벌써 53%입니다. 전국 대비 53%. 이 전국의 절반을 넘고 있고 인근에 이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전라북도가 이제 3%거든요. 네. 우리 53%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이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팔로 아직은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가지고 네. 팔로가 지금 개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불평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팔로 문제는 오늘 같은 이러한 그 분위기가 좀 자리 잡게 되면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이나 농협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하순농협 조합장 이용고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정책을 전라남도가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적게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민들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패널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팔로가 큰 걱정입니다. 네. 일반 농법에 비해서 친환경 농법은 그 많은 그 인력 투입이나 모든 자재 투입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치수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한계점이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은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직불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서도 그럼 직불제 보조금을 정책을 더 많이 활발히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인 보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농법에는 지금 직불제 보조금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부분에도 더 많이 확대해 주셔가지고 그런 간접 보상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최영식 담양 군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요. 이 담양의 특산품인 대나무를 신산업화 하신 분입니다. 이 담양의 특산품인 대나무를 신산업화한다, 자원화한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저희 그 담양구는 이제 담양의 자연 환경, 문화, 역사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3기의 세계 국제적인 7대 생태도시를 목표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3만불 시대를 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나무 신산업도 생태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담양의 대나무는 신이 담양에 준 자원이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으면서 군수 눈으로 보면은 그 대나무가 황금 자원이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죽제품 시대에서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관계를 좀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점이랄지 사업 추진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가 이제 죽제품에서 일반 공산품으로 대처되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약 한 20년 동안 주민들 생각에는 이제 버려진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우리 담양의 동력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첫째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학습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은 담양은 모두가 다 이 대나무 컨셉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도로도 대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고 관광 자원화 만들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대나무로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전혀 초기에 못 하셨고요. 또 담양의 지금 최대 관광 자원이 과거에는 소세원이었습니다만 소세원보다 더 뛰어넘는 게 이제 중록원이란 말이죠. 그 대나무 숲을 제가 그 밭을 사드릴 때 이제 욕개나 좀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의 자원, 그리고 생명 공간에 이러한 자원이 대나무가 바이오, 건축, 조경 또는 이제 친환경, 친소재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생명 공간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 얘기 나누는 생명의 공간 주제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산업인데요.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순천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온 것은 그 행정에서 이렇게 순천만을 순천의 어떤 생태 공간 또는 순천의 브랜드로 키워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이론은 많지만은 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KBS에서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앞선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배워보기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제 쭉 그 말씀을 많이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건강이 중요하고 행복의 한 80%가 건강이 차지하고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연이 중요하고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계속 빠른 시대 또는 뭐 이렇게 공업화, 산업화, 자본주의 시대로 흐르다 보니까 인식의 변화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자원은 많이 있는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순천에서 이렇게 순천만을 생태 공간으로 가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전라남도에 이렇게 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이 생태가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세계적으로 생태 관광객이 30%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했을 때 2006년 때 70만 명이 순천만을 찾았는데 2007년 때 180만 명이 왔었어요. 그러면 300%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건철 시장님께 저는 이제 어떤 그 전남에 모든 시군이 다 생태 도시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우리는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떤 트렌드가 변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가면은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특성화해서 그것을 보고 자원으로 되어질 때 이어지는 성공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그러니까 시군별로 특성화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또 지적을 하자면은 모두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차원적인 농산물 생산이나 체험 관광 여기에 이제 얽매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죠? 네, 오늘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이라든가 생태 관광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전부 친환경 농업을 해버리면은 그 친환경 농업에 그런 밸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인 슬로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하고는 다릅니다.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말이야 전남의 땅은 아껴놓은 땅이다 그랬지만은 20세기까지는 말이요 전라남도처럼 생긴 자원은 아직 활용할 때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오게 해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원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단체들은 대단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걸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돈을 벌려는 거냐, 그냥
옛날 세종대왕 때처럼 그렇게 놔두고 그냥 보자는 거냐. 네. 기본적으로는 말이야 3만 불 소득, 4만 불 소득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마련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이라는 것도 관광 면에서 내놓을 곳이 없을 때 이제 그걸 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광의 트렌드도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우리 것을 만드느냐 하는 거는 그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도 시군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들의 자원력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웃군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인구 2, 3만, 3, 4만짜리 군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발버둥을 쳐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몇 사람의 올림픽 축구 선수를 위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축구하다가 발 버리는 거와 같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걸 자치단체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에 휩쓸리지 말아라. 친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지킨 게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하고 타일랜드입니다. 네.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타일랜드 같은 왕정을 수천 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침범받지 않았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고갯짓으로 부리고 돈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희생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생각할 때 전라남도는 말이지 옛날에 망해가는 선비집 같이 말이야. 별로 쥐뿔도 없으면서 옛날 얘기만 했고 우리도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능력 있고 자원력이 있었으면 왜 어떻게 이러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전라남도의 정책 당국자가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네. 자원도 대단히 불리하다. 이걸 어떻게 뚫고 가서 그런 문제를 내놨을 때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곧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와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초까지는 국가적인 눈으로 봐서 이걸 개발할 만한 그런 수요를 못 느꼈던 거다. 네. 이제는 그거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타겟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의 공간으로서 이 남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도가 생명의 공간으로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도의 경쟁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 중요한 문제일 건데요. 무엇보다 미래 사회 수요에 맞춰서 경쟁 요소를 발굴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제가 뭐 어떤 보고서 하나 냈는데 저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화가 관건이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걸 좀 하자. 네. 우리 어떤 자동차 산업 했을 때 과연 지금 이 후발 주자로서 울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얘기되는 것도 여러 산업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역에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4가지 산업, 우리 전남의 신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문화관광, 그다음에 생명식품, 오늘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의료건강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신산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대체에너지라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가 지금 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지역 아주 그 잠재적인 특성 중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일사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서남 해안이 10%가 많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 과연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다 인정된 통계고 그러므로 인해서 벌써 전국의 대체 에너지의 30%를 전남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혁신도시로 한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호기, 여건 등을 활용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번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한번 이끌어올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건강, 아까 헬스케어인데요. 세계적인 맥킨지 이 컨설턴팅 사인 맥킨지가
동북아의 헬스케어 허브가 되게 충분하다고 지금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남이 그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이고 또 우리가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지금 전남대 화순 전남대 병원이 2006년, 7년 전국 연속 1위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우리 전남의 생물산업, 광주의 광산업이 첨단 의료 계측 장비의 이제 원천이다. 그런 측면 잘 가미한다면은 이제 의료 건강 산업도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문화관광, 생명식품,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또 의료건강 산업을 이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좀 추진해 본다면은 우리 생명의 공간 이러한 이 캐릭터와도 좀 맞고 우리가 아까 안 원장님 또 염려하신 산업화 측면과도 좀 부합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남도를 생명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경쟁 요소와 그리고 부가 창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 돼서 조 국장께서 좀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갖다 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네. 일단 그 앞으로 관광 행태가 자연 친화적이고 어떤 생태 체험을 갖다 지향하는 그런 아웃도어 관광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촉칭 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순천의 그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만 생태 관광지가 우리나라 대표 네. 생태 관광지로 이렇게 부상하는 점 이런 점을 일단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잘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순천만도 어떻게 넓게 보면 어떤 해양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해양 관광에 좀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TO 그러니까 세계 관광 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관광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한 4% 정도 성장하는 데 비해서 네. 해양 관광 분야는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까지 현재 26%인 관광산업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인데 네. 그게 40%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유럽이랄지 일본 같은 경우 국민소득 2만 불이 돌파되면서 마이요트 시대, 요트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갖다 주목해 볼 때 결국은 해양 관광에서 전라남도의 어떤 장래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의 62%에 달하는 그런 섬을 갖고 있고 네. 타 지역도 어떤 경관미에 대해서는 다 각자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도의 비경이라는 게 타 지역과는 네. 좀 특별한 비교 우위의 요소가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그런 서남해안 갯벌이랄지 천일염,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어떤 공기, 네. 이런 청정성 견고한 미 이런 그 해양 자원을 가지고 해양 개발을 할 때 좀 우리가 비교 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에는 내륙에 거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거대한 자연 경관 네.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내륙에서 그러한 자원하고 만약에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해안선의 단조로운 해안선이랄지 탁도가 심한 바다, 그 다음에 섬 자원이 부족하다는 네. 점, 그 다음에 중국의 내륙 주민들이 대단히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높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서남해안의 바다를 해양 자원들 이걸 갖다 개발해서 어떤 생태 체험적이고 휴양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끌고 나갈 경우에는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네.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지 예, 않느냐. 해양 자원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그 남도의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공간으로 남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 그리고 부가 창출이 가능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레인지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역시 넓은 농경지하고 다도해라는 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면 경쟁이 없어요. 단독 질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농업도 거기다 무슨 뭐 골프장 수십 개를 만들겠다, F1 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농업이 환경농업이고 뭐 그거 먹으면은 밥 잘 먹으면은 약 안 먹어도 산다,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고 역시 아픈 병원은 가야 돼요.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전라남도에 가면은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 그래서 역시 전라남도는 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무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우리 주 국장님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란 나라는 섬이 없습니다. 지금 동해안 사람들도 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 몇 개 안 되는 경상남도는 섬을 미천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좀 의식의 면에 있어서 전혀 비관광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자세, 상당히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서 택시하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까지 의식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가면 말이야.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화가의 계획이지 계획가의 계획이 아니야. 왜 그러냐. 이건 프로페셔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할 적에 계획을 멈추지 말고 그거를 연출하는 계획을 세우라 이게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프로듀스 하느냐는 프로듀서의 능력에 따라서 그 프로가 살고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듀스 프로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그냥 내놓고 마는데 뭐 별로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저 이건철 박사 얘기했듯이 말이죠. 의료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 병원에 크게 가보면 이게 옛날 의사인지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전자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제 학문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혼동이 돼요. 이렇게 혼합이 되거든요. 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체계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골프장이나 F1 하지 말고 그런 교육시설을 국제적인 교육시설을 갖다 앉힌다. 그걸 어떻게 짜 맞추느냐. 그거는 전문적인 그 자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식을 받고 전라남도는 역시 농업 지향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도해다. 네.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도가 갖고 있는 이 요소, 그러니까 경쟁 요소죠. 또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 교수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글쎄요, 친환경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건 절대적 가치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업과 다도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 투자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도해, 저희가 섬이 많으니까 다도해. 하지만 다른 나라 가보면 이만한 섬 얼마든지 있고요. 마치 농업도 다른 지역 농업 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다 따라오게 될 거고 다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내서 핵심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건축 그다음에 농업, 다도해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는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면 개별을 가서는 다 필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을 묶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 설정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수한 자연 환경과 먹을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 아름 리포터가 그 가능성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생명의 땅 남도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자연이 준 선물, 바로 천일염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갯벌에서 나오는 건데요.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대단한 남도 갯벌 천일염. 이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그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는 선조들의 전통 방식, 주경.
그 주겸을 찾아온 곳이 바로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겸을 찾아 이 산골까지 찾아봤건만 눈에 뜬 건 순 장작뿐. 유명한 주겸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입구에 세상에 왜 이렇게 장작이 많은 거예요? 이 주겸을 구우려면 네.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 주겸을 굽는 데는 아무나 안 하고 소나무 장작으로 아. 이 든든한 소나무 장작은 바로 900도의 높은 온도를 쭉 유지하는 1등 공신. 주겸 제조 과정에는 힘세고 질 좋은 국산 소나무만 사용합니다. 천일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선택한 두 번째 비책, 바로 대나무입니다. 지리산의 왕대나무만 엄선해서 얼음 팔뚝만하게 잘라내는데요. 이 대통 안에서 천일염의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100년 이상 주겸을 만들어 왔다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게 바로 천일염입니다. 지난해에도 천일염을 15,000포나 구입해 간수를 빼고 있는 중인데요. 모두 서해안의 갯벌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국산 천일염을 원료로 해야만 이 주겸은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제일 좋은 원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 좋은 원료를 써서 최고 좋은 주겸을 만들어야 그게 뭐 이제 국민 건강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3년 간수를 빼 고실고실해진 이 천일염을 대통에 넣으면 일단 천일염의 환골탈태 준비 끝. 대통에 소금을 채울 때도 탁탁 쳐서 빈틈없이 꽉 채워야 하는데요. 대숲이 3년 이상 키운 대나무에 1년간 자연이 만든 천일염. 간수 빠지는 시간까지 긴 세월이 이 한 통에 담겼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의 가치를 높인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밀봉을 책임질 황토입니다. 황토로 입구를 막는 것까지 끝나면 사람의 정성도 여기까지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월을 녹이고 기운을 섞어 주겸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900도 가마 안에서 돌기둥이 되면 다시 빻고 굽기를 8번. 바다의 소금 천일염은 인간의 소금 주겸으로 거듭납니다. 이 소금 속에 있는 유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불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 대나무에 불이 붙으면 화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 화력에 의해서 소금 속의 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소금 속에 본래 있던 좋은 약성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황토가 이제 발라져 가지고 또 해독작용도 함께 하고 그래 대나무와 이 천일염 소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궁합이 맞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이네요, 이게. 예. 전통을 잇기 위해 마지막 9번째 굽기는 이 업체의 첫 가마터에서 하는데요. 마지막 9번째 소금 가마의 온도는 1300도에 이릅니다. 나쁜 것은 다 타고 자연의 기운과 정성만 남는 것이죠. 순수한 천일염이 수만 가지 기운의 주겸으로 환골탈태하면 그 용도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주겸에 마늘, 홍화씨 등을 섞어 환과 선식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청정 기능이 뛰어난 미용용품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미 조상들이 검증하고 애용했던 천일염의 가치, 주겸으로 빛나고 있죠. 훌륭한 우리의 국산 천일염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겸을 만들든지 또 주겸을 응용한 간장, 된장 또는 화장품, 기타 수많은 산업에 이 주겸이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산 천일염이 이 세계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또는 바이오 산업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적 방법으로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인 곳, 바로 전남 목포인데요. 천일염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도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의 주문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소금들도 모두 사우디아라비아행. 이번 달만도 중동은 물론 소금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프랑스에서까지 선적이 잡혔는데요.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프랑스로 수출되는 소금이고 이거는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야,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수출되는 거 보면 좀 대단한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갯벌 천일염하고 예. 키토산이 결합된 그런 기능성 소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바로 키토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오는 홍게 다리를 이용해서 만든 키토산이 되겠습니다. 이 게 다리에서 예. 키토산을 뽑아내는군요. 예. 이 면역력 증가, 다른 콜레스테롤 나라에서 개선, 나오는 고혈압 억제까지 21세기 신생리활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키토산이 바로 천일염과 만나게 된 것이죠. 천일염 97%에 키토산 3%라는 황금 비율. 5년 이상의 연구 기간을 거쳐 키토산 소금을 개발한 것이 지난 2000년입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기까지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 만큼 천일염의 제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소금을 개발을 했을 때 개발하고 나서 이걸 어떤 항목으로 팔아야 될지 소금으로 팔아야 되는 것인지 뭐 조미료로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법적인 것도 없었고 또한 천일염이 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일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가지고 제제염화한 그런 소금들을 이용해서 키토산 소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키토산 소금. 키토산과 천일염을 섞는데 가열 방식이 아닌 건조 후 결정을 추출하는 첨단 공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시선을 끈 것은 효능입니다. 이 소금은 고혈압 환자에게 식이요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연구 결과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짠맛은 유지하면서도 결코 몸에는 해롭지 않는 그런 건강 소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고혈압도 낮춰주는군요. 예. 일반 소금에 비해서 오히려 혈압을 더 낮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2월 27일자로 네. 미국 특허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국내 특허 후 8년 만에 미국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세계의 온갖 소금들이 다 모여든다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첫 단계로 FDA 테스트를 위한 동물 실험을 계획 중입니다. 청신호가 켜진 키토산 소금의 해외 진출, 이탈리아, 프랑스는 물론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U 공동 기준인 노벨푸드 획득에 도전장을 내민 키토산 소금, 천일염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 천일염이 국제적인 그런 명품으로서 성장하려면은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면서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또 마케팅 지원이 뒤따른다면은 국제에서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 충분히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선물 천일염. 천일염에서 찾은 생명의 공간 남도의 미래. 정신을 지키는 조상의 지혜. 세계를 공략할 첨단 공법.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일 양 날개입니다. 지금 서양 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심장병 치료 못한다. 수술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심장을 만들었지만 그 성공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의학으로 치료를 하면은 자기가 치료하면 10만 원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정말로 좀 이제 그 관공서라든지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정말 더 깊이 좀 보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에 우리 무기를 가진다면은 자, 생명이 아까우려면 우리 전라도로 와라. 응?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생명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 자원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한 교수께서는 이제 황토를 이용한 건축 자재에 있어서 현대화, 전통을 이제 현대화시켜 보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가능성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황토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건 뭐냐면 우리 지역이 이제 황토가 좋고 많은데 그 황토가 좋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미지, 황토하면 전라도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황토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나 또는 자원 부존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라도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황토라든가 흙에 대한 산업을 보면 우리 지역이 가장 그 최하위입니다. 그것은 아마 건물을 직접 지어내는 경제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여러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관광이든 섬이든 의학이든 농업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묶어낼 수 있는 핵심 의제로서 생명이라든가 친환경 결국 모든 건물과 연관을 지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관 지어서 이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이제 희망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재료이면서도 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여져서 우리 지역이 세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어떤 문화적 언어로서 황토가 단순히 건축 재료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언어로서 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도의 농수산물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천일염, 황토, 또 갯벌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아는 양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중국이 만불 소득이 넘어서 1인당 2만 불이 가까워지는 2030년쯤 되면은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그 농수산물 또는 곡물, 유류 이런 게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양하고 거의 맞먹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농산물의 대단한 수입 국가가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GMO를 통한 많은 그 곡물의 대량 생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친환경적인 GMO하고 관계없는 거를 이미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먹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전라도 나는 회라든가 산낙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다음 자식들 세대도 세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는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장기적인 포커스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들이 결국에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웃군하고라도 조금 광역권으로 생각을 해서 마케팅이 됐건 전략이 됐건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생명공간 프로젝트라는 것이 남도로 오면은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좀 오면은 활력이 넘친다. 생명력이 넘친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신의 평안함까지 느낀다. 이제 그런 남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미래 관광 산업에도 좀 변화, 수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래 관광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어떤 해양 관광이 해양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늘 주제와 걸맞는 그 남도가 생명의 공간으로서 이쪽에 오면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갖고 할 수 있는 탈스트레스 관광 상품이랄지 휴식 휴양 관광 상품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뭐 템플 스테이를 들 수 있고 또 한옥 체험 민박이랄지 한옥 호텔 또 슬로우시티 관광 상품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또 관광객의 욕구라는 게 매우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 경우에는 오히려 휴양보다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모험을 즐기고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 수요가 엄연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레포츠 욕구도 해양이랄지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좀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남도 문화의 풍부한 유산들이랄지 이런 자원들하고 잘 전맥시키고 가미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원장님께서 아까 뭐 F1 그랑프리 대회랄지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인 이벤트, 뭐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국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전남의 어떤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갖다 높이는 것 대단히 좀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 문제는 오늘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생명의 공간 남도를 만들어가는 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 아까 저는 이제 마무리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이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에 맞게 관광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의료관광, 지금 뭐 동북아 또 두바이까지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지금 의대에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좀 높이 사고 있다. 그래서 관광에다가 요양, 휴양, 질병 치료까지도 이제 가미하는 거기에 좀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기회에 좀, 그렇다 보면은 산업이 관광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의료건강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좀 광역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황토 관련된 일을 해보면 각 지역별로, 저희 지역에서도, 각 군이나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 황토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각기 움직이는데 그건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관점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이 그 다도해와 그 넓은 통 그래서 그 외국에서 그 지역 개발에서 내건 이슈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든 것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그 다음에 푸른 숲, 파란 바다. 이것이 역시 전라도의 앞으로의 그 이미지를 리드해가면 어떨까 그럽니다. 네. 자,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을 맞아서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한 남도를 생명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6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생명공간 프로젝트 미래사회 남도의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힘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모두 생명공간 남도의 건설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 특집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시간을